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네, 코스피 지수가 갑작스럽게 이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가 전일 이 나스닥 지수가 한 2% 정도 빠졌거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이 외국인의 매도가 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2조 원을 훨씬 넘어섰죠. 그래서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많이 좀 말아 올렸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한 11만 원을 찍고 단숨에 14만 원을 가나했는데 지금 거의 10만 원이 위태위태한 상황. 자,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게 예사롭지가 않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정말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미국 시장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뉴욕 마켓 워치 AI 고평가 우려에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주식이 많이 내렸고, 반대로 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는 늘었다, 이런 의미이긴 한데, 트리거는요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가이던스까지 양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12개월 포워드 PR이라고 하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이 기준으로 PR을 산출하니까 100배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과연 맞느냐? 자, 이런 우려가 생겼고, 사실 이날 AMD도 실적을 발표했고 다 양호하게 나왔지만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갑작스럽게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면서 증시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이 빅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근데 자기는 이 팔란티어랑 엔비디아를 이미 숏을 쳤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다, 여기에다가 레이 달리오의 그런 이 부채로 인해서 미국이 대공황 수준의 그런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악재가 스물스물 추가가 됩니다. 지금 미국이 셧다운 중이죠. 근데 최장기간 셧다운 중입니다. 35일째 셧다운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한테 월급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근본은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는 늘 안고 있죠. 게다가 지금 AI의 막대한 투자 사이클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들의 펀더멘탈이 과연 이상이 없는지, 특히나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반도체 투자가 과연 꺾일 조짐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주요 그런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나온 그런 기사인데, 지금 빅테크들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의미 있는 거는 이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 빅테크들 사이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글이 36조 원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밝혔는데, 현금이 제일 많은 기업이 구글이거든요. 근데 구글마저도 이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겠다, 지금 그런 기사입니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채권을 발행을 했고, 오라클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좀 무섭습니다. 지금 버블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버블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라기보다도 이 AI 패권을 자기가 놓치기 싫어서, 여기서 지면은 영영 자기가 그 왕좌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경쟁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을 해서 AI 인프라의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 지금이 버블이 붕괴된 시기는 아니고 이 버블이 끼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사도 재미있는데, 오픈 AI가 이 아마존에 3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 근데 왜 지급을 하느냐? 오픈 AI는 이 급증하는 컴퓨팅 파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아마존에 이 AI 서버를
사용한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마존이 사실 이 AI 인프라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돈을 덜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이 컴퓨팅 파워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의 컴퓨팅 파워까지도 빌려 쓰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만큼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국내 반도체 시장으로 한번 와보죠. 자, HBM 판도가 바뀐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4를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공급을 확정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HBM4 납품을 확정 지었어요. 2026년 완판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내년 D램과 낸드 플래시가 또 완판이 됐다.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 특히나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침체였는데 낸드 수요마저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플러스 이 서버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교체 사이클이 일면서 AI 반도체와 이 레거시 반도체 이 두 쪽에서 다 이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죠. 에이펙을 맞아서 이때 이제 이 깐부 회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 언론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젠슨 황이 와가지고 HBM4가 아니라 뭐 9 몇 시까지 계속해서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좀 립 서비스를 해줬는데 자, 그만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한국이 중요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요하다. 자, 그런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사에서 이 마이크론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은 HBM4 Delay Not a Big Issue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크론의 HBM4가 원래는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가 이게 아닌 게 됐습니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더 높은 스펙을 요구를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설계를 했었던 HBM4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계가 바뀌면은 당연히 이걸 실제로 만들어 봤을 때 뭐 양품이 나오는지 수율은 얼마나 나오는지 자, 그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는 엔비디아에 HBM4 납품이 불가능하다. 자,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리포트로 나온 것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 HBM3E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했다가 결국에는 1년 지나서야 그제서야 납품을 했잖아요. 자, 그만큼 설계가 바뀌면은 사실상 그 당해년도 같은 경우에는 HBM 공급이 물 건너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 리포트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HBM4 납품은 2027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레거시 쪽 지금 D램도 그렇고요. 낸드도 그렇고요. 워낙 쇼티지 상황이니까 마이크론의 OPM 영업이익률이 60%를 넘었을 것이며 만약에 배드 시나리오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45% 이상을 유지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젠슨 황이 이 깐보 회동을 한 이유. 마이크론이 사실상 2026년 HBM 경쟁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반도체 쪽 이쪽의 업황이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 심리가 별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빠지는 거고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조정. 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한 10%에서 15%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좀 반등을 할까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파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두 개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동조화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약간 좀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보다는 한 발 앞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1, 2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4월 관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전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좀 선반영해서 좀 빠지고 있었고요. 반등 같은 경우는 살짝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 12만 달러, 12만 5천 달러까지 갔다가 그 뒤로 확 빠졌죠.
뭐 최근에 이더리움 해킹 이슈도 있어서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확실히 뭐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빠지기 전부터 좀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기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또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셧다운 장기화 이 부분도 이제 슬슬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최소한 추수감사절 그때까지는 이 셧다운 이슈가 마무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비행기를 타고 지금 뭐 고향이라든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관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셧다운이 장기화 되면은. 그리고 트럼프의 스타일상 원래 처음에 엄청나게 지르죠. 엄청나게 공포를 조장시키지만은 결국에는 극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내가 잘 해냈다. 그런 식의 레파토리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AI 버블 붕괴 논란, 밸류에이션 논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빅텍들의 이 AI 반도체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막 버블이 끼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 이 밸류에이션이 논란이 될 수 없거든요.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보시면은 한 70조에서 80조 정도 됩니다. PER을 산정해 보면은 7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그런 이익 기준으로 PER을 살펴보니까 7배다. 그러니까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논란은 우리나라 기업은 더더욱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 이 비트코인이 먼저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코인 쪽에서 바닥이 언제 나오는지 그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추수감사절 전에는 이 셧다운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주식들 뭐 지금 증시에서 가장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개별주를 고르기가 좀 힘듭니다. 주가 변동성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덱스 AI 반도체 ETF가 있는데 삼성이랑 하이닉스 비중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런 소부장은 이 AI 반도체에 포커스가 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 주식을 뭐 고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ETF 투자를 통해서도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하락장 제 생각에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현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